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여자 상원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지지를 미뤘던 엘리자베스 워렌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워싱턴 DC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클린턴 후보를 강하게 공식 지지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버니 샌더스 후보의 학생 조직 책임자를 캠페인 팀에 합류시켰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는 전당대회 전에 캠페인을 중단할지에 대해서는 결론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뉴스는 사설에서 샌더스 후보가 우아한 퇴장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면서 트럼프에게 변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켄터키주에서는 세계가 주목하는 다종교 형식의 모하메드 알리 장례식이 곧 치러집니다. 뉴욕타임스는 알리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뒤 결혼해 알리의 건강과 재산과 명예를 지킨 그의 부인을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를 소개했습니다. 적어도 7월에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율 인상 이후에는 오일 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합니다. 금에 투자할 때라는 말이 크게 들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민주당은 아주 빠르게 모든 것들이 지금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공화당은 요 며칠 사이에 도널드 트럼프라는 후보가 굉장히 여러 허점이 많고 대통령 후보가 되기에는 무리가 많다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버니 샌더스의 그토록 강한 열기를 누르고 이겼을 정도의 그 조직력을 다시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힐러리 클린턴 캠프 진영에서 샌더스 학생 조직 책임자 버니 샌더스예요. 그 학생 조직 책임자인 쿠너 오해를 고용을 했는데 전국 캠페인을 캠퍼스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캠페인을 하는 총책임자로 이제 한 겁니다. 이미 샌더스 본부에서는 스태프들을 거의 지금 줄였죠. 그리고 이 새로 하이어한 캠페인 책임자가 2008년도에는 버락 오바마의 오거나이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투표를 했었잖아요. 그 정도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캘리포니아주의 그 예를 보더라도 결국은 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 번 투표한 사람들 선거 당일보다는 미리 부재자 투표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조직의 시위를 엮어갔던 것처럼 투표율에 있어서는요. 그런데 열기가 부족한 것이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흥미를 좀 갖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 그런 열기 같은 것을 불어넣을 수도 있는 본인이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버니 샌더스 후보가 잘했었던 그 부분, 그 팀은 왜 잘했는가 하면서 그 잘한 부분의 최고 책임자를 지금 영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공식 지지한다 하는 그런 비디오 클립 발표를 하고 나서 바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리부터 다 모든 것들을 준비를 했다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기성세대에 대한 혐오감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안정된 그런 면들도 있지 않겠어요? 뭔가를 노하우를 알고 있다는 힐러리 클린턴의 지금 장점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과 이미 만난 것 같은데요. 만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확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 의원은 미국의 연방 상원에 남자보다 여자가 3분의 1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만 그 여자 상원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힐러리 클린턴 상원 의원을 어제까지 지지하지 않았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전에 낸시 펠로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힐러리 클린턴을 공식 지지했죠. 여자로서는 엘리자베스 워렌 그 직전에 지지를 한 사람인데 엘리자베스 워렌은 여러 가지가 굉장히 힐러리 클린턴보다는 좀 더 진보적이고 버니 샌더스 후보에 훨씬 가까웠지만 일단은 캘리포니아주 선거를 끝으로 버니 샌더스 후보가 될 가능성이 유권자의 힘으로는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유권자가 뒷받침하지 않는데 슈퍼대의원들이 마음을 바꿀 리도 없고 해서 결국은 그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지하는데도 이 엘리자베스 워렌은 굉장히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부통령 후보감으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적격자라고도 생각이 되는 게 대통령 후보가 전통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좀 대통령스러움, 때로는 공격도 하지만 우아한 그런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강하게 지켜져야지 된다는 뭐 전형적인 대통령 후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자베스 워렌은 우아하면서도 직설적이고 숨김이 없고 그야말로 그 공격수의 역할을 충분히 할 그런 그 정도의 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여자이기는 하지만 이게 그 클린턴 가문, 미국의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같은 가문에서 대통령을 12년씩이나 일단 하게 하고 하는 이런 너무 많이 봐왔었던 인물이기 때문에도 흥미가 없는 그런 것을 여자 대 여자, 최초의 여자 대통령과 여자 부통령이 이 세상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런 카드를 들고 나오면 흥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분명히 기본적으로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능력이 있고 또 버니 샌더스와 이상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샌더스 후보를 지지했었던 젊은 층도 끌어들일 수 있고 해서 지금 부통령 후보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제요 저는 참 정말로 어떻게 힘과 바람이 쫙 불어가다가 그 강한 바람에 그 바람이 어떻게 하루아침도 아니고 불과 뭐 순간적으로 싹 쓰러지나는 것을 느꼈던 것이 버니 샌더스 후보가 어제 아침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나고 나서 트럼프는 절대 안 됩니다. 트럼프를 막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하면서도 공식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은 지지하지 않았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저녁에 워싱턴 DC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하니까 제가 보고 있었던 텔레비전은 CNN 방송인데 CNN 방송이 버니 샌더스 후보의 연설을 쫙 이렇게 비춰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누구죠? 엘리자베스 워렌이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공식 지지하는 그 장면이 나오자 샌더스가 밑으로 팍 파묻히고 작게 화면의 한쪽에 이제 작은 창에 띄우고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그 장면을 이제 굉장히 강하게 보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샌더스의 바람은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면서 오늘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힐러리 클린턴 공식 지지보다도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연방 상원 의원의 공식 지지가 훨씬 좀 강하게 와닿는 아침입니다. I am ready to get in this fight and work my heart out for Hillary Clinton to become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o make sure that Donald Trump never gets any place close to the White House. The Republicans underestimated Donald Trump.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를 계속해서 과소평가 했기 때문에 저러다 말지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도널드 트럼프는 절대 백악관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인물이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MSNBC의 레이첼 매도우가 부통령 후보로 얘기되는데 그런 얘기 있었냐라고 물어보자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No conversations. No. 노라고 얘기를 하죠. 노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 지금 매사추세츠 사람들이 상원의원으로 뽑아줬고 상원의원 자리 너무 사랑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어쨌든 왜 지금까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민주당의 예비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이념을 다시 생각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으로부터 이제 부통령 후보로서의 요청은 받지 않았다고 했고요. 다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진정한 위협이라고 말합니다. Against a small, insecure bully who thinks he's going to get his way by throwing nasty tantrums, by giving people ugly names, by saying 네, 이 도널드 트럼프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화를 막 내고 아주 흉한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골리고
골탕 먹이고 약 오르게 하고 그렇게 그 약자를 괴롭히는 골목대장과 같은 사람이고 그전에는 이제 불안정한 수전노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도 진정한 위협이고 우리가 누구인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한 그 위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당은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과 어떤 대화를 했는가는 이제 나올 테고,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열정적인 힐러리 클린턴 그 공식 지지하는 그 비디오 클립도 잠시 좀 느껴보실까요? Thousands of miles in all 50 states. Tens of millions of Americans have made their voices heard. 이제 그 수많은 미국 유권자들의 그 음성이 그 50개 주의 선거를 통해서 다 들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워싱턴 DC 남았습니다만은 다음 주 화요일에 그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을 선택을 했고 본인이 같이 일을 해본 결과 힐러리 클린턴은 너무나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을 공식 지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So qualified to hold this office. She's got the courage, the compassion, and the heart to get the job done. And I say that as somebody who had to debate her more than 20 times. Even after our own hard-fought campaign, in a testament to her character, she agreed to serve our country as Secretary of State. 본인도 힐러리 클린턴과 뭐 20번 이상을 디베이트까지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 뒤에 지고 나서도 미국을 위해서 국무장관으로 일해달라고 했었을 때 그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훌륭히 일했었던 정말 그 밸류 있고 용기 있고 하트도 있고 하는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No matter 말합니다. how tough the fight was. That's what has always driven her, and it still does. So I want 네, 이제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과 함께 다음 주 수요일에 어떤 주에서 아무튼 그 캠페인을 같이 합니다. 그림 괜찮을 것 같죠? 현직 대통령과 그 현직 대통령에게 8년 전에 졌고 그 이후에 국무장관을 같이 했었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이제 함께 캠페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전날이 워싱턴 DC 선거가 있었고 선거가 결과가 발표되는 날인데 과연 지금 버니 샌더스 후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그 블룸버그 뉴스가 사설에서 더 이상 질질 끌다간 버니 샌더스가 전당대회까지 가면은 그러면은 이게 그 우아한 퇴장 기회를 놓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아한 퇴장 기회를 놓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제 뭐 한 달이라는 기회를 더 기간을 끌고 가면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그만큼 이제 그 11월 달까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한 달이라는 것은 긴 기간일 수 있잖아요. 민주당이 에너지와 돈을 낭비하게 되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플러스가 되게 하고 그가 그로 인해서 트럼프가 대통령까지 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이 그 버니 샌더스는 정말 그 묘비명이 더럽혀질 것이다. 그 때를 맞지 않으려면은 참 지금 물러나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버니 샌더스가 보여준 그 과정 같은 것은 너무 그 아름답고 하지만 25년 동안 특히 그 의회에서 소셜리즘에 대해서 그 민주적인 사회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혼자 외쳐왔지만 최근에 거의 1년이 안 되는 이 기간 동안 캠페인을 하면서 본인이 원했었던 이상을 충분히 그 실현을 그 의회 활동한 것보다는 더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본인이 원했었던 대통령 후보라는 승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버니 샌더스로서는 승리고 더 오래 머물면은 그 위험성, 민주당이 지고 말게 할 위험성으로 끌고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리에서 멈춰라 하는 게 오늘 그 블룸버그 뉴스의 사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아주 어려워요. 미치 매코넬 같은 그 상원 지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본인이 공식 지지를 하기는 했지만 트럼프가 특히 이제 그 멕시코 판사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방향을 바꾸지도 않고 할 경우엔 본인 자신도 그 트럼프 공식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지금 도널드 트럼프라는 후보에 만족하지 않고 있고 11월 전까지 도널드 트럼프가 많은 면에서 성숙해져야지 아직도 지지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그 공화당 정치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지켜보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그 히스패닉 판사 곤잘로 그 쿠리엘 그 판사에 대해서 멕시칸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따위 판결을 했지 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저런 면으로 볼 때 힐러리 클린턴에게도 부통령 후보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에게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경험이 있고 이슈도 잘 알고 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리고 지금 이 그 도널드 트럼프가 비난하고 있는 그 이제 멕시칸계의 연방 그 판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연방 판사가 10년 정도 인디아나주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 변호사를 했습니다. 인디아나주에서 태어났으니까요. 부모는 멕시코계이지만, 그리고 이제 17년 동안 남가주에서 연방 검사로 일했는데 샌디에고에서 이제 검사 그 총책임자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1990년대 말에 티와나의 마약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그 샌디에고 쪽이니까 가깝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던 중에 그 티와나의 멕시코의 마약 그 조직단이 이 검사를, 지금은 판사지만 검사를 암살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찰청에서 이 사람을 그 샌디에고에 있는 해군 기지에서 안전하니까요. 그곳에서 1년 동안 살게 했고, 그 다음에도 뭐 워싱턴 DC라든가 아니면 샌프란시스코로 안전가옥으로 옮겨서 살게 했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멕시코의 그 마약 그 집단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 소탕 작전을 지휘했었던 사람이 멕시코계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뭐 판결을 뭐 부당하게 내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뭐 아는 사람은 그 도널드 트럼프의 말이 너무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임명한 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원래 공화당인 아놀드 슈와츠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먼저 그 주의 대법관으로 지명을 했었습니다. 2006년도에. 그리고 이제 5년 뒤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 샌디에고 연방 지방 판사로 지명하고 임명했는데, 그 인준청문회의 테이블 다시 돌려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 부모가 그 멕시코에서 이곳으로 올 때 그 자녀 나에게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태어나진 않았지만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생각들도 있었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 했었고, 그리고 그 점수 받는 것 보면은 왜 그쪽 업계에서도 평가를 내리잖아요. 굉장히 공정한 판사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고, 재판정에 벤치에 앉아 있지 않을 때는요. 재즈 기타리스트예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게 그 흉한 말을 하고 있는 그 연방 판사가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어제 그 한국일보가 창사 47주년이었기 때문에 저희 모든 직원이 전부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밥도 먹고 보너스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 자리에서 저는 그 스포츠 해설위원 문상열 해설위원과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무하메드 알리가 그 세기의 그 도전, 베트남전에 참전하지 않은 양심 선언 때문에 3년을 그 선수 생활을 못했잖아요. 그 사이에 들어왔었던 바로 그때의 챔피언과 세기의 대결하면서 결국 이기고 했는데, 그때 끝났으면 됐는데 왜 그동안에도 한참을 더 그 경기를 했었어야지 됐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문상열 위원이 이렇게 답하더군요. 그게 그 정도의 인물이 되면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기도 하고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의 무하메드 알리라는 사람이 흑인들에게는 그 흑인을 아주 그 밝은 면으로 아이덴티티를, 자부심을 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그 무슬림들에게는 수니파인데 이 무하메드 알리는 수니파입니다. 수니가 이제
대체적인 것이고 이라크와 이란이 이제 시아파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시아파였던 그 사담 후세인 지배에 뭐 이런 것들 거기 종교 문제가 많이 그렇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어제는 그렇게 그 수니파 이슬람교식으로 어떠한 그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고 오늘은 다종교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시에 시작이 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라 그 빌 클린턴이 흑인의 대통령이었었잖아요. 가서 조사도 오늘 하더군요. 하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 흑인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권투에서도 클리어한 그 파이터였었던 그런 것들 종교적으로도 그가 결국은 파킨슨 병으로 정말 올림픽 때 그 성화를 들고 손을 떨면서도 그 달려가고 했었던 그러면서도 그가 말하려고 하고 싶었었던 것들이 평화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수십 년 파킨슨 병을 알면서도 그의 재산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의 전설도 유지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 때문이었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와이프. 그런데 이 네 번째 와이프가 무하메드 알리가 21살 때, 이 소녀가 6살 때였어요. 동네 꼬마였었거든요. 그들의 러브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와이프는 10년 전부터 장례식을 함께 남편과 준비를 해왔지만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면서 그 무하메드 알리가 그 숨지기 전까지 자신이 싸웠었던 비디오 테이프도 보고 뭐 텔레비전도 보고 있었던 그런 그 암체어에 앉아 있었다는 그 주변 사람들 얘기도 들리는데 잠시 뒤에 저는 러브 스토리로 와이프와의 러브 스토리로 이 무하메드 알리의 스토리를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의 그 종교 때문에 일부 그 스포츠 기자 또 스포츠 컬럼리스트들 사이에서는 특히 이제 그 크리스찬인 그런 컬럼리스트 사이에서는 무하메드 알리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었던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뭐 그가 그의 그 이슬람교라는 종교로 미움을 뿌렸던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얘기했었던 사람이니까요.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의 뭐 CNN 방송을 포함을 해서 CNN은 아니겠네요. ESPN이라든가 여러 그 텔레비전에서 물론 그 CNN에서도 어느 정도 생중계를 해주겠죠. 이 그 무하메드 알리의 여러 그 종교식의 그런 그 장례식이 생중계가 될 텐데 빌 클린턴과 빌리 크리스탈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회 많이 본 사람이요. 그 조사를 하고 또 그 말콤 엑스의 딸도 나오고 스포츠 저널리스트 그 유명한 그 브라이언 검벨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하메드 알리에 관한 영화가 2000년도 초에 2001년도에 만들어졌었잖아요. 알리로 나왔었던 윌 스미스도 이제 운구차를 이렇게 들고 가는데 어제 그 이슬람식의 그런 그 마지막 그 작별 인사에는 14,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고 그 자리에 이제 캐 스티븐스 그 오베리영도 맞죠? Morning Has Broken 불렀던 그 Peace Train도 부르고 했었던 캐 스티븐스가 종교를 이슬람교로 바꾸고 유세프 이슬람으로 이름도 바꿨잖아요. 그래서 한때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뭐 이름이 오해가 돼서 오르기도 해서 비행기 타고 오지도 못하고 했었던 그 유세프 이슬람도 어제 그 참석을 했었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스가 무하메드 알리가 그에게는 첫 번째 사랑이었고 가장 그 훌륭한 사랑이었고 뭐 마지막이라고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있을 때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의 와이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번째 와이프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 번째 와이프를 만날 때는 사실은 그 무하메드 알리가 건강도 나빴고 파킨슨 병도 진단을 받았을 때니까요. 돈도 없었고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다시 어떻게 이 여성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여성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남편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명예 뭐 또 파이낸셜리 다 이제 관리를 했었던 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세계적인 사람이니까 앞에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무하메드 알리가 그 같은 그 스팟라이트를 상당히 즐겼는데 이 여성은 굉장히 또 그런 것을 별로 개의치 않는 그런 네 번째 와이프를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9살이에요. 남편이 지난주 금요일에 74살로 숨졌는데 21살 때 6살 동네 꼬마로 만났으니까요. 흑인들의 문화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동네 사람들하고도 친하고 돈 벌면 엄마, 아빠
아빠, 뭐 친구, 가족 다 돌보고 엄마, 아빠, 뭐 저기 형제들까지는 집까지 다 사주고 하는 그런 그 정스러운 그런 것이 흑인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무하메드 알리가 나중에 이제 열심히 그 권투 선수 되면서 다른 곳에 가서 권투 시합하고 하면서도 다시 이제 켄터키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이웃집 어린이들과 오늘 그 뉴욕 타임즈 사진도 보면은 그런 게 있는데 어린이들과 함께 막 놀아주는 그 친구인 거예요. 동네 오빠인 거예요. 21살인데 그때 6살이었던 그 꼬마 보통 이제 루니라고 부르는데 이 루니가 이 그 무하메드 알리의 수십 년 그 30년 결혼 생활을 한 여성으로 맹목적인 와이프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그 매니저로 일을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커플이 결혼을 했을 때는 알리의 모든 것은 밑으로 다른 영광을 받았던 그 선수들이 끝으로 내려가면 얼마나 비참해져요.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 루니로 인해서 모든 어떤 경우는 뭐 타블로이드가 이 두 사람의 결혼이 어떻다 뭐 알리의 여자 관계가 어떻다 이런 것까지 얘기해도 다 막아놓는 대단한 그런 여성이죠. 이 여성이 이제 어제 뭐 터키 대통령, 요르단 왕 전부 종교와 관련해서 알리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남자로서는 완벽한 와이프가 이 루니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루니를 찾아갔을 때 오늘은 뭐 장례식 치르니까 바쁘겠지만 내가 정말 그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요. 4번째 부인이었으니까 그 전에 그 와이프가 여러 명이 있었고 자녀도 그 무하메드 알리가 여러 명이 있고 또 결혼 이외의 자녀도 또 2명이나 낳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살았는데 이제 1963년부터 서로 이제 그 알기 시작한 거죠. 1960년대에 알리가 그 여름 올림픽에서 골드 메달을 받은 뒤에 63년도에 이제 뭐 이웃집에 이렇게 있었고 알리의 엄마와 이 루니의 엄마가 친구였는데 루니의 집에도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대요. 이 루니의 엄마가 너무 음식도 잘하고 디저트도 잘하고 해서 알리도 그 집에 가서 밥도 많이 먹고 해서 이 루니 4번째 부인은 알리의 첫 번째 부인, 2번째 부인, 3번째 부인도 알고 어떤 때는 알리가 와이프와 같이 본인의 집에 와서 밥도 먹고 했는데 처음에 6살 때 21살 알리를 봤을 때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 권투 선수 이런 챔피언이니까는요. 그때 나 꼭 죽을 것 같았다 저 사람한테 그러면서 엄마 그 치마 뒤로 살짝 숨었었다고. 그런데 금방 나의 사랑은 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64년도에 알리가 결혼을 하고 67년도, 77년도 이런 그 결혼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루니의 그 사춘기요. 그러니까 오빠처럼 지낸 거죠. 오빠처럼 이렇게 지내면서 오빠가 또 이 그 여동생 같은 루니에게 그렇게도 얘기했대요. 너 운동선수하고 연애하지 말아라. 운동선수들이 말이야. 너를 잘 그 여자를 이렇게 잘 트리트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라 하는데도 루니는 17살 때 딱 생각을 했답니다. 나 저 오빠랑 결혼할 거야. 이게 직관처럼 우산처럼 루니의 머릿속에 항상 있었다는 얘기예요. 78년도에 반더빌트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를 해서 카운슬러로 조금 그 일을 하다가 82년도에 무하메드 알리가 점심을 먹자고 했대요. 그래서 점심을 먹는데 알리가 그때 건강도 너무 나쁘고 굉장히 우울한 것 같고 그랬었던 때랍니다. 그래서 알리가 이 루니에게 시스터처럼 너 와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너니까 나를 좀 돌봐줄 수 있겠니? 해서 말하자면 케어기버로 그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의 허락도 받아서 여동생 같으니까 그래서 대신에 이 루니에게 UCLA에서 그럼 네가 그 대학원을 다니면 내가 학비를 내주마 해서 그 당시에 알리의 와이프가 그 폴츠였는데 오케이 하고 나서 이제 대학원을 졸업을 했고요. 마케팅 그 비즈니스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는 이제 두 사람이 좋아져서 알리가 그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 이 루니가 알리의 건강과 재정을 다 그 매니지먼트를 해서 원래 이 루니는 카톨릭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이슬람교로 개종을 했고 1986년도에 11월 달에 결혼을 했군요. 파킨슨 이미 그 진단을 받았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루니가 당신은 그런 파킨슨병 환자의 얼굴이 돼야지 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처음에는 무하메드 알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86년이었으니까요. 파킨슨 병 하면 나이 많이 드는 사람만 걸리는 병, 내가 그 세계 챔피언인 내가 그 늙었다는, 나이 들었다는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랬는데도 결국은 그 알리의 이 파킨슨 병을 치료하는 의사요, 아브라함 그 리버만이라는 그런 닥터와 잘 설득을 해서 결국은 그 파킨슨 병을 어떻게 퇴치해야지 되는가 이런 얼굴이 됐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그 알리 센터도 2005년도에 만들었고요. 그렇게 그 살아왔었던, 언론에는 이 와이프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요, 알리가 숨지고 나서 장례식 치르기 어제까지 얘기해요. 뉴욕타임스도 이 루니를 직접 인터뷰하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비정하게 이런 스토리를 쓴다고 본인을 인터뷰할 수 있겠어요? 나 유일한 사랑이었던 남편이 숨진 사람인데 다 수십 년 그 친구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알리와 루니가 쓴 과거의 책 같은 것으로 지금 이 내용을, 기사를 정리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국말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참 무하메드 알리가 남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생각이 난대요. 슬프면 울 것 같고 울고 싶은 그런 사람의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무하메드 알리의 그 목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두 손을 확 치켜들어봐. 울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그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뉴욕타임스가 이 루니 알리는 그 무하메드를 그야말로 무하메드 알리의 DNA 자체를 사랑했었던 여자고, 이제 그들의 러브 스토리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하메드 알리를 사랑했었던 캣 스티븐스, 나중에 이름을 유세프 이슬람으로 바꾼 캣 스티븐스가 부른 가장 슬픈 노래 함께 듣고 싶습니다. Sad Liza라는 그런 노래인데, 유세프 캣 스티븐슨이 67세에 지지난해에 부른 노래예요. She hangs her head and cries on my shirt. She must be hurt very badly. Tell me what's making you sadly. Open your door, don't hide in the dark. You're lost in the dark, you can trust me. 'Cause you know that's how it must be. Lisa, Lisa, sad Lisa, Lisa. Her eyes like windows trickling rain upon the pane, getting deeper. Though my love wants to relieve her, she walks alone from wall to wall. Lost in a hall, she can't hear me, though I know she likes to be near me. Oh, Lisa, Lisa, sad Lisa, Lisa.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 있고, 그때는 이제 뭐 이자율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사람 4% 정도. 그런데 이제 7월 달에 있잖아요. 7월 달에는 뭐 현재로서는 한 34% 정도는 이자율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그 경기가 아주 그 나빠지고 나서 겨우 이제 두 번째 이자율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자율이 오르면은 오일값이 올라간다는 이제 그런 얘기요. 세계의 오일값에 아무튼 영향력을 미친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달러 때문에 그런 거죠.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돈의 값이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면 특히 이제 지금 그 원유값
당연히 그 거래가 그 달러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원유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오일이라는 게 워낙에 그 세계의 일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복잡하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결국은 그 원유값도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달에는 아니라 하더라도 7월 달에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그러면 그 6개월 동안은 좀 가파르게 그 이자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마켓워치의 리포트인데, 이게 한 가파르게가 어느 정도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이제 준비는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유값이 올라가면은 가솔린 값에도 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금값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자료가 어디 갔나요? 일단 다른 것부터 하고, 전해드려야지 될 것 같는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1월 초가 되면은 백악관에서 떠나잖아요. 백악관에서 떠나고 나서 또 워싱턴 DC에 좀 머물게 되죠. 왜냐면 딸 샤샤의 하이스쿨이 2년 남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데, 그제 녹음이 돼서 어제 이제 방영이 된 투나잇 쇼요. 지미 팔런과 인터뷰에서 지미 팔런이 아니 이거 뭐예요? 학교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르는 어린아이 같이 키즈 같이 워싱턴을 좀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그게요, 디스코장에서 올드가이가 계속 디스코장에서 머무르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아직도 그 사람 거기 디스코텍에 있단 말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그런 성품, 심각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사려 깊다. 그래서 결단을 빨리 내리지 못한다. 결단을 내리는 기회를 놓치고 만다. 이런 지적까지 받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렇게 한밤에 뭐 코미디 쇼라든가 아니면 코미디 형식을 빌린 풍자 시사 쇼에 가장 많이 출연한 사람입니다. 물론 버락 오바마라는 사람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힘을 얻어서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의 역할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젊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이 소셜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만약에 다른 사람이 글쎄요, 도널드 트럼프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면 오바마 대통령만큼 많이 이렇게 코미디 쇼에 나올 것 같진 않고, 그리고 그렇게 시리어스한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본인이 필요하면 코미디 쇼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 형식을 통해서라도 어떤 대통령이 국민에게 다가가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시리어스한 성향을 가진, 본인과 같은 본인의 취향적인 시리어스한 성향을 가진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 다가가겠다는 그런 태도가 상당히 좋게 느껴졌고요. 어젯밤에 제가 보면서 마지막에 항상 밴드가 나와서 노래를 하잖아요. 노래를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진행자하고 같이 밴드와 같이 이렇게 랩송 비슷하게 노래를 불렀거든요. It's been an honor and a privilege to serve as your president over the past 8 years. 8년 동안 여러분의 대통령으로 일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Since then, we've added more than 14 million new jobs and lowered the unemployment rate to under 5%. 자기 자랑하잖아요. 이게 지금 경제도 좋아졌고, 실업률도 5% 미만이고, 지미 팔런 등장. President Obama stimulated long-term growth in both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잘 못했다는 그런 얘기, 아주 장기적으로 민간 공화당의 길을도 놔줬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뒤에서 이렇게 있어요. 제가 분위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인에게 좀 나쁜 얘기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거 아닌데 하는 표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등장을 하는 거죠. He created tons of jobs for you and
미국은 굉장히 그 유연성이 있다고라고도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지도자로 일할 사람은 역시 그 자신을 버리는 그런 것들도 필수 같아요. The United States has been a leader in developing clean energy to ensure the health of our planet for future generations. Thanks to the Affordable Care Act.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아니 벌써 어떻게 한 주일이 다 지나갔죠? 지금 김현지 씨 방송 준비하러 들어오셨는데 편성국에 떡이 있대요. 저 떡 먹으러 갈게요. 강희실이었습니다. 저녁에 워싱턴 DC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하니까 제가 보고 있었던 텔레비전은 CNN 방송인데 CNN 방송이 버니 샌더스 후보의 연설을 쫙 이렇게 비춰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누구죠? 엘리자베스 워렌이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공식 지지하는 그 장면이 나오자 샌더스가 밑으로 팍 파묻히고 작게 화면의 한쪽에 이제 작은 창에 띄우고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그 장면을 이제 굉장히 강하게 보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샌더스의 바람은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면서 오늘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힐러리 클린턴 공식 지지보다도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연방 상원 의원의 공식 지지가 훨씬 좀 강하게 와닿는 아침입니다. I am ready to get in this fight and work my heart out for Hillary Clinton to become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o make sure that Donald Trump never gets any place close to the White House. The Republicans underestimated Donald Trump.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를 계속해서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저러다 말지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도널드 트럼프는 절대 백악관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인물이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MSNBC의 레이첼 매도우가 부통령 후보로 얘기되는데 그런 얘기 있었냐라고 물어보자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No conversations. No? 노라고 얘기를 하죠. 노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 지금 매사추세츠 사람들이 상원의원으로 뽑아줬고 상원의원 자리 너무 사랑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어쨌든 왜 지금까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민주당의 예비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이념을 다시 생각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으로부터 이제 부통령 후보로서의 요청은 받지 않았다고 했고요. 다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진정한 위협이라고 말합니다. Against a small, insecure bully who thinks he's going to get his way by throwing nasty tantrums, by giving people ugly names, by saying 네, 이 도널드로서는 엘리자베스 워렌 그 직전에 지지를 한 사람인데, 엘리자베스 워렌은 여러 가지가 굉장히 힐러리 클린턴보다는 좀 더 진보적이고 버니 샌더스 후보에 훨씬 가까웠지만, 일단은 캘리포니아주 선거를 끝으로 버니 샌더스 후보가 될 가능성이 유권자의 힘으로는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유권자가 뒷받침하지 않는데 슈퍼대의원들이 마음을 바꿀 리도 없고 해서 결국은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지하는데도 이 엘리자베스 워렌은 굉장히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부통령 후보감으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적격자라고도 생각이 되는 게, 대통령 후보가 전통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좀 대통령스러움, 때로는 공격도 하지만 우아한 그런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강하게 지켜져야지 된다는 전형적인 대통령 후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자베스 워렌은 우아하면서도 직설적이고 숨김이 없고 그야말로
그 공격수의 역할을 충분히 할 그런 그 정도의 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여자이기는 하지만 이게 그 클린턴 가문, 미국의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같은 가문에서 대통령을 12년씩이나 일단 하게 하고 하는 이런 그 너무 많이 봐왔었던 인물이기 때문에도 흥미가 없는 그런 것을 여자 대 여자, 최초의 여자 대통령과 여자 부통령이 이 세상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런 카드를 들고 나오면 흥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분명히 기본적으로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라는 사람이 능력이 있고 또 버니 샌더스와 이상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샌더스 후보를 지지했었던 젊은 층도 끌어들일 수 있고 해서 지금 부통령 후보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제요 저는 참 정말로 어떻게 그 힘과 바람이 쫙 불어가다가 그 강한 바람에 그 바람이 어떻게 하루아침도 아니고 불과 뭐 순간적으로 싹 쓰러지나는 것을 느꼈던 것이 버니 샌더스 후보가 어제 아침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나고 나서 트럼프는 절대 안 됩니다. 트럼프를 막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하면서도 공식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은 지지하지 않았고요. 그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도널드 트럼프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화를 막 내고 아주 그 흉한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뭐 골리고 골탕 먹이고 약 오르게 하고 그렇게 그 약자를 괴롭히는 골목대장과 같은 사람이고 그전에는 이제 불안정한 수전노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도 진정한 위협이고 우리가 누구인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한 그 위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당은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과 어떤 대화를 했는가는 이제 나올 테고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열정적인 힐러리 클린턴 그 공식 지지하는 그 비디오 클립도 잠시 좀 느껴보실까요? Thousands of miles in all 50 states. Tens of millions of Americans have made their voices heard. 이제 그 수많은 미국 유권자들의 그 음성이 그 50개 주의 선거를 통해서 다 들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워싱턴 DC 남았습니다만은 다음 주 화요일에 그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을 선택을 했고 본인이 같이 일을 해본 결과 힐러리 클린턴은 너무나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을 공식 지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So qualified to hold this office. She's got the courage, the compassion, and the heart to get the job done. And I say that as somebody who had to debate her more than 20 times. Even after our own hard-fought campaign, in a testament to her character, she agreed to serve our country as Secretary of State. 본인도 힐러리 클린턴과 뭐 20번 이상을 디베이트까지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 뒤에 지고 나서도 미국을 위해서 국무장관으로 일해달라고 했었을 때 그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훌륭히 일했었던 정말 그 밸류 있고 용기 있고 하트도 있고 하는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말합니다. No matter how tough the fight was. That's what has always driven her, and it still does. So I want 네, 이제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과 함께 다음 주 수요일에 어떤 주에서 아무튼 그 캠페인을 같이 합니다. 그림 괜찮을 것 같죠? 현직 대통령과 그 현직 대통령에게 8년 전에 졌고 그 이후에 국무장관을 같이 했었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이제 함께 캠페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여자 상원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지지를 미뤘던 엘리자베스 워렌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워싱턴 DC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클린턴 후보를 강하게 공식 지지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버니 샌더스 후보의 학생 조직 책임자를 캠페인 팀에 합류시켰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는 전당대회 전에 캠페인을 중단할지에 대해서는 결론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뉴스는 사설에서 샌더스 후보가 우아한 퇴장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면서 트럼프에게 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켄터키주에서는 세계가 주목하는 다종교 형식의 모하메드 알리 장례식이 곧 치러집니다. 뉴욕타임스는 알리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뒤 결혼해 알리의 건강과 재산과 명예를 지킨 그의 부인을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를 소개했습니다. 적어도 7월에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율 인상 이후에는 오일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합니다. 금에 투자할 때라는 말이 크게 들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민주당은 아주 빠르게 모든 것들이 지금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공화당은 요 며칠 사이에 도널드 트럼프라는 후보가 굉장히 여러 허점이 많고 대통령 후보가 되기에는 무리가 많다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버니 샌더스의 그토록 강한 열기를 누르고 이겼을 정도의 그 조직력을 다시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힐러리 클린턴 캠프 진영에서 샌더스 학생 조직 책임자 버니 샌더스예요. 그 학생 조직 책임자인 쿠너 오해를 고용을 했는데 전국 캠페인을 캠퍼스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캠페인을 하는 총책임자로 이제 한 겁니다. 이미 샌더스 본부에서는 스태프들을 거의 지금 줄였죠. 그리고 이 새로 하이어한 캠페인 책임자가 2008년도에는 버락 오바마의 오거나이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투표를 했었잖아요. 그 정도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캘리포니아주의 그 예를 보더라도 결국은 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 번 투표한 사람들 선거 당일보다는 미리 부재자 투표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조직의 시위를 엮어갔던 것처럼 투표율에 있어서는요. 그런데 열기가 부족한 것이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흥미를 좀 갖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 그런 열기 같은 것을 불어넣을 수도 있는 본인이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버니 샌더스 후보가 잘했었던 그 부분, 그 팀은 왜 잘했는가 하면서 그 잘한 부분의 최고 책임자를 지금 영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공식 지지한다 하는 그런 비디오 클립 발표를 하고 나서 바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리부터 다 모든 것들을 준비를 했다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기성세대에 대한 혐오감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안정된 그런 면들도 있지 않겠어요? 뭔가를 노하우를 알고 있다는 힐러리 클린턴의 지금 장점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과 이미 만난 것 같은데요. 만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확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 의원은 미국의 연방 상원에 남자보다 여자가 3분의 1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만 그 여자 상원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힐러리 클린턴 상원 의원을 어제까지 지지하지 않았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전에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힐러리 클린턴을 공식 지지했죠.